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자, 오늘 어떤 상담자분이 자기가 고소했던 게 불송치가 됐다라고 하시면서 상담을 오셨어요. 경찰 수사 단계를 마쳤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 송치를 하지 않고 불송치가 되었던 거죠.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송치가 됐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고소 사실이 맞다. 피고소인은 죄가 있으니까 기소 처분을 좀 해달라라고 검찰에 보내는 게 송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수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 자료로 봤을 때는 죄가 없어 보여요 라고 할 때 불송치라는 것을 하게 돼요. 불송치를 하게 되면은 이 형사 절차가 좀 조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불송치에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불송치로 끝났던 게 아니라 불송치 된 다음에 이의제기까지 해버리셨는데, 이의제기를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가 보니까 법적인 쟁점이나 이런 게 전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기존에 했던 그 고소장의 논리를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이의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사실 고소장이 잘 작성이 돼서 상대편이 처벌받았으면 좋았겠지만, 뭔가 부족함이 있고 수사에도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한다면 이 수사에서 어떤 점이 미진했을까, 아니면 고소장에 어떤 부분이 부족했을까 라는 것을 좀 캐치를 좀 하고 이 이의신청서에 같이 넣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제출했던 고소장보다도 못한 그런 이의신청서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많이 없겠죠.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의신청서는요, 적어도 고소장에 준할 정도로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 고소장 내용에 더해서 수사 단계에서 이런 점이 좀 부족했다, 이런 점은 더 확인해달라, 이런 내용이 좀 더 들어가야 검찰에서 이거 수사 부족한 거 맞는데 그래서 수사 미진으로 내리고, 재기수사를 해야 되겠는데 재기수사 내리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검찰도 같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경찰과 어느 정도 시선이 좀 비슷할 수가 있고, 또 경찰의 입장을 존중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수사 좀 잘못됐다 라는 판단을 해서 보안 수사하세요, 재기수사하세요 라고 돌려보내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명백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될 만한 것을 불송치 이의신청서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런 정보들이 제대로 전달이 못 된 것 같아서 가끔 오시는 분들 보면은 좀 개인이 하시거나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허술하게 민원 서류 마냥 제출을 하셨던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의신청서를 제출 안 하신 상태에서 들고 오시면 이의신청서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손댈 여지라도 있는데, 이의신청까지 해놓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때서야 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어떻게 손댈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검찰 항고라든지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는다든지 하는 그런 단계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과 불기소에 대한 항고, 재정신청 하는 것과는 확률이 좀 낮아져요. 마지막으로 손을 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불송치를 받으셨다면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의신청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수사 단계에서 어떤 게 부족했을까, 어떤 게 수사관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걸 좀 따져보면서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하시길 바래요. 무엇보다도 적어도 불송치가 된 시점이면은 여러 변호사분들과 상담 좀 해보시고 상의를 해보신 다음에 다음 스텝을 좀 결정하시기를 권유를 좀 드립니다. 진짜 이제는 기회가 없거든요. 한 가지 노하우를 말씀 좀 드리면요, 이렇게 불송치를 받았을 때는 단순히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성으로 이의제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불송치 이유서를 꼭 받아보셔야 돼요. 이 불송치 이유서는 단계별로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검찰로 넘어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관할 검찰을 좀 찾아보시고 민원실에서 불송치 이유서를 발급받으러 왔다 라고 하시면은 신청을 하시고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불송치를 받았다면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급박하게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그 불송치 이유서를 꼼꼼하게 따져보신 후에 그 다음 이의신청하시는 것이 그나마 남아있는 절차를 불씨를 살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불송치를 받았다면 너무 낙담부터 하지 마시고 일단 불송치 이유서를 먼저 발급받으신 후에 꼼꼼히 따져보시고 이의신청을 하시자. 또 이의신청은 마지막 불씨라고 생각하시고 잘 따져보고 신청을 좀 하시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